something deep inside of him keeps telling him to go. He hasn't found a reason to say no. Traveler is only passing through. He cannot understand your point of view. Abandoning reality, unsure of what he'll find. The traveler in me is close behind. Days are numbers, watch the stars. We can only see so far. Someday you'll know where you are. Remember, days are numbers, count the stars. We can only go so far. One day you'll know where you are. Remember, days are numbers, watch the stars. We can only see so far. Someday you'll know where you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아, 신나네요. 지장군의, 네, 금요일이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지장군의 드디어. 한 곡이 나가는 날인데 이번 주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Days Are Numbers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요거는 무슨 연관이 있었던 이거는 건가요? 이 노래 가사의 첫 단어가 트래블러예요. 소름 돋았어. 네, 와. 트래블러예요. 트래블러. 그래서 여행객은 항상 집을 떠나고 항상 도시를 떠나고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 노래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 곡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듣는 곡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가사가 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다. 누가 이해하든가 말든가 이런 거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냥 뚜벅뚜벅 가자. 가라. 이런 얘기고 인생은 짧으니까 주변에 보이는 거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말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안 보던 것들을 좀 봐라. 뭐 이런 가사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꼴이 아니고 절이다. 네. 인생 맞아요. 목표가 아니고 여행이다 이런 그렇죠. 말이 과정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 그래서 참 이 가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노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이제 휴가철에 운전하고 피서지로 떠나실 때 이 노래 한번 좀 들으시면서 가시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실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데드크로스님이 영어로 된 노래는 욕이요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네. 오늘은 지장부님의 추천대로 네. 한번 네, 가사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네. 네이버에 치면 포털에 치면 네. 이제 다 뜻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해석도 다 돼 있습니다. 음미를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낮에 눈에 띈 뉴스를 보겠습니다. 운전할 때 꼭 들어보세요. 이 노래 볼륨을 확 키우고. 네. 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조광조. 아시죠? 조광조도 있어요. 우영우가 조광조를 얘기했어요? 아니요? 제가요. 아니잖아요. 제가요? 우영우는 역삼역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에이 참. 네. 어쨌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난리죠, 난리. 난리죠, 네. 난리. 어제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전체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개 나라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딜이 이거 난리 났네요. 첫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쾌거입니다. 그리고 1위에 오른 20개국이 뭐 한국, 홍콩, 주로 아시아 국가가 많긴 해요.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등등인데 중동에서 특히 인기가 야, 많더라고요. 이건 좀 의외네요. 미국에서도 9위입니다. 이게 다른 문화권에서도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폐인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자폐 레인맨 영화 봤어요? 봤죠. 네. 그러니까 자폐인들에 대해 이렇게 그 자폐인들의 특별한 재능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통한 게 아닌가 하긴 싶기도 뭐 해요.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드라마가 정식으로 유통은 안 돼요.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불법 시청, 다들 도둑 보는 시청으로. 방법이 있겠죠. 근데 네. 돌아다니는 이름이 비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합니다. 아, 귀엽네요. 또 네, 이렇게도 귀여워요.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저는 맨날 엄마하고 우영우의 흉내를 내면서 네. 와우 이런 걸 하고 아 이런 걸 하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푸터팬 여러분들도 우영우 이 드라마 다들 보시나 봐요. 네.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선투더 영투더 재미와 구. 네, 우투더 영투더 우, 네, 이투더 선투더 영. 네. 우영우는 재미와 감동이 다 있다 이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소주 좀 주소 나오셨습니다. 야, 아무튼 요새 정말 뭐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소주 좀 주소. 네. 야. 소주 좀 주소. 오. 소주 좀 주소. 저 지금 네.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요? 세상에. 네. 소주 좀 주소. 소주 좀 주소. 아 요즘 사람이구나 선영 씨는 정말. 저는 MZ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거 신기해합니다. 아. 네. 선라이린스님께서 믿고 보는 K-드라마 아닙니까? 하셨는데 맞아요. 요새 K-드라마가 너무 잘 나가서 정말 이렇게 히트작 나올 때마다 제가 다 막 더 흥이 기분이 돋는 좋아지죠.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만 자랑스러워지죠. 이런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떤 기사 가지고 왔냐면 네. 저도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반가운 마음에 한번 소개를 네.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야 내가 복권 되면 이거 너 한 2억 줄게 이런 얘기 하죠. 많이 하시죠? 하죠. 많이 저는 하죠. 진짜 그렇게 들은 그 금액만 다 합쳐도 진짜 한 네. 100억 자산가는 팔자를 됐을 것 고쳤죠? 같아요. 네, 네. 팔자 고쳤죠. 근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전부 네. 지급하셔야 돼요. 지급하면 돼. 아니 마음이 그렇지 근데 이 않겠죠? 얘기를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음. 같은데, 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제 가명으로 김로또 네. 이 당첨이라고 네, 할게요. 네, 네, 네. 이제 김로또 씨가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서 응. 친구들에게 나눠준 네네. 거죠. 선물로. 근데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너 혼자 가지면 안 돼. 내가 사줬으니까 우리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당첨한테 준 네. 하나가 진짜 당첨이 된 오. 거예요. 근데 이제 당첨되기 전에 내가 되면은 너 2억 줄게 이렇게 이 당첨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래 놓고 아야 그거 장난이잖아 뭘 또 줘 그러면서 아예 안 줬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8천만 원을 준 거예요.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었던 있었던 거죠. 거군요. 자기도 네. 아 이게 어떤 약속이다라는 음. 생각은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거는 뭐 계약서도 없고 했지만 이거는 구두 계약이라도 증인이 있었고 8천만 원을 줬다는 건 지영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줘야 의사가 된다는 생각이, 예.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을 해서 나머지 1억 2천만 원까지 다 줘라. 2억 주겠다고 한 거는 효력이 있는 말이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제 증인들이 없었고 다른 친구가 없었고 두 네.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녹취나 아니면 용지나 둘이서 뭔가 어떤 증표로 복권 용지를 반반 찢어 가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들도 들었으니까 증인이었겠군요. 8천만 네. 원 준 지급이사가 있었다는 네. 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로또 씨가 사준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김로또 씨가 사주면서 나눠줬던 거 이것도 재판부는 이제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준 게 됐으면 그 친구한테 감사해서라도 좀 주긴 줘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총액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해요. 14억 원이었다는데요. 14억 원? 응. 그러면은 저기 30% 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뭐 6억
아니지 8억 정도 되겠네요. 네. 8, 9억? 8, 9억에서 2억이면 조금 생각보다 크긴 크네요. 어머. 네. 여러분은 선영 씨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표정을 적나라한 표정을 못 보셨죠? 아니 내가 당첨됐다고 생각하면 아깝죠 2억. 친구가 사줬잖아요. 그래도 아까울 것 같은데. 아, 저는 김아이가 있는 사람이고요. 선영 씨는 알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상 주려고 하면은 네 2억 아까울 저는 것 갖고 있는 게 김아이밖에 없는 사람이라. 김아이는 일본말 아닙니다. 경상도 방언입니다. 네. 김아이가 을인가요? 김아이가 뭐냐면 돈이나 물건을 턱턱 내주는 아, 그런 기운. 저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 봤고요.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이번 이하이는 여행으로 주제를 잡아봤는데 지영은 선배는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9월에 휴가 갈 계획이에요, 제주도로. 네. 그럼 그때 푸대를 어떻게 할지도 쫙 다 계산을. 해놨죠. 아, 저도 같이 그럼. 쉬게 해주려고 제가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네. 팀장님이 받아들이실지가 변수입니다. 팀장님. 네, 네. 네, 그냥 아무튼 네. 모든 스태프들이 다 쉬면 좋겠는데, 아이 참. 어쨌든 또 제주도 하셨네요, 홍승표님이. 네, 또 제주도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제주도 가는 걸 기억을 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네, 저는 뭐 4월에 다녀와서 그냥 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이 7말 8초 그 본격적인 그렇죠. 휴가철이잖아요. 극성수기죠. 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분들이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외여행 예산이 네. 1인당 평균 30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사실 해외여행인데 300만 원대면 좀 적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인지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유럽 여행을 갈 때는 겨울에 가는 걸로 계획을 짰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유류세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 한정된 예산 안에서 유럽 여행을 가고 싶으면 좀 이제 비수기 때, 그렇죠. 해가 짧은 조금 쌀 비수기 때 때. 가야겠죠. 그리고 여름에 이제 해외여행을 갈 계획인 분들은 아무래도 동남아, 물가가 좀 싼 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숙박 형태도 유럽을 가시는 분들은 좀 절약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시고 동남아 쪽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리조트, 호텔 그렇죠. 네, 이쪽을 왜냐하면 보고 지역별로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는 목적이 다른 거니까. 맞아요. 가는 건 이제 쉬러 가는 거니까. 휴양하러, 네. 네. 숙소가 중요하죠. 네. 여행 이야기, 저도 여행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살아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음악과 음악, 여행. 여행이에요. 네. 근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너무 가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대신 제주도를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쵸, 국내 여행. 네, 해외여행뿐만 네. 아니라 국내 여행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요새 뭐 SNS 보면 강원도 양양 정말 많은 분들 가시고 또 서피비치. 부산 네. 그 수변공원에서 헌팅을 네.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역시 젊은이가 좋다 이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역시 보는 게 다르군요. 네, 수변공원에 헌팅이 보이고 아니 그게 뜨더라고요. 저는 저는 헌팅할 나이가 해운대 암소갈비가 지났는데 보이고. 아니 근데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다들 이제 선호하는 여행지니까 네. 제주도도 많이 자, 다녀오시고 변명을 하고 있는 이선영 아나운서. 저도 제주도를 갔다 왔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국내 여행에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자체들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 하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관심을 끈 지자체 그 행사가 아니죠. 이게 뭐죠?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별 여행객들에게 돈을 준다.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쓸 어떻게 보면 이거가 뭐 가상화폐 네. 개념인 거죠. 네네. 돈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개별 관광객 1명에게 10,000원씩을 적립해주는 네, 행사였는데요. 당초 군은 2,000명 정도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제 계획을 했다가 관심이 어마어마해서 7,000명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이게 1박 2일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10,000원인데도 네,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소득층한테 뭐 여행 바우처를 준다든지 뭐 이런
연계 그러니까 특정 계층에 대한 연계 이런 지원 이런 건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 이런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창군에 사는 사람들 빼고는 다 지원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 네.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뭐 내년에 혹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이런 이벤트들을 앞으로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받다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왓도헤이님께서 10,000원 주니까 10,000원 됐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터헤리님은 10,000원의 행복 하셨습니다. 아, 10,000원 주니까 10,000원 됐다. 와, 네. 맞다 혜연님. 네. 센스가 엄청나시네요. 센스가 엄청나시네요. 네. 자, 훈훈한 푸대입니다. 음. 피터님은 이선영 하나 좋은 일 있으신가요? 갈수록 이뻐지시네요. 그게 아니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네. 좋은 겁니다. 자, 다음 여행 소식 볼까요? 이게 제목만 봐도 엄청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항공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권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네. 올 3월까지는 월 30건 안팎이었던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사례가 4월 이후부터는 60건 이상으로 2배씩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다. 또 뭐 지연됐다 하는 항공권 취소 관련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팬데믹 기간 동안 이 항공권 편수가 최소화됐었잖아요. 이거를 원상복귀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갑자기 항공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운항 취소 관련된 민원 그리고 항공편 지연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례를 하나 보니까 정말 이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스페인으로 여행 계획을 다 짰어요. 네. 한 두어 달 전에. 그래서 항공권 예매하고 뭐 숙소랑 이런 것들 다 결제해놨겠죠. 근데 출발 아흐레 전에 9일 전에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여행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제 보통 그러면 아무리 여행사를 통보를 받았다 해도 그렇죠. 9일 남기고 어떻게 그걸 다시 계획을 그걸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뭐 항공편이 지금 워낙 귀하기도 하고 이게 취소되면은 이미 예약해놨던 숙소나 이런 것들도 다 뭐 변경하고 수수료 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인 건데 이 여행사를 통해서 통보를 받다 보니까 왜 항공권을 직접 항공사에서 살 수도 있지만 여행사를 그렇죠. 통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를 한번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미 비용 지불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 취소하는데도 어려움도 있을 거고 굉장히 피해도 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돼요? 여행사에서는 근데 이게 뭐 취소 의무 기간 내에 뭐 7일 이내 뭐 출발 7일 이내 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자신들의 약관이 있어서 그 안에만 통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에 대한 뭔가 의무가 없다. 그리고 해외 호텔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손해를 물어줄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구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게 여행사를 통해서 통보를 받는다고 해도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 했더니 항공사에서는 이미 50일 전에 이 여행 그 편이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여행사들도 코로나 때 확 줄인 인원을 다시 이제 증대하지 못했던 네. 거죠. 그래서 이 통보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일은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소비자24 모바일 앱으로 일단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셔야 가장 빠른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나 3년 만에 해외여행 가겠다고 이렇게 네. 계획 세웠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정말요. 네. 근데 이게 뭐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들도 여행을 망친 일이 있던데요. 네, 이거는 엊그제 일인데요. 네.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그 요새 그 제주의 렌터카 값이 굉장히 많이 네네. 올랐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탁송 서비스가 인기거든요. 네. 렌터카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자기 차를 차를 보내자. 보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선박으로 차를 보내놓고 나는 비행기 타고 떠나고 네. 이런 서비스가 이제 인기인데 지영은 선배 혹시 저는 가격은 알아봤어요. 어. 네, 그래서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탁송을 해서 내 차를 보내는 게 낫죠. 유리하고 네. 기간이 좀 짧으면
그냥 렌터카를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렌터카 가격 비교 그 서비스 카모아에 따르면 7, 8월 렌터카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68%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몰려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요. 렌터카 값이. 그래서 산타페 가족들 4인 가족이 많이 타는 차량이 일주일에 112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하거든요. 티볼리 이제 조금 작은 네. SUV 차량은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탁송 서비스를 이제 이용한다면 티볼리 기준으로 50만 원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40만 원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이상 가시는 분들은 탁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겠죠. 네. 근데 갑자기 당일에 음. 탁송 운항이 취소됐다는 공지가 올라온 겁니다. 당일에. 당일에. 그러면은 차가 시간 맞춰 올 줄 알고 몸은 이미 제주도에 갔는데 갔는데. 차가 안 올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거꾸로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서울 가서 차가 이제 내륙으로 와야 되는데 네. 못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선박으로 차를 보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차에 지금 다 실어놓고 이제 네, 몸만 맞아요, 왔다 갔다 맞아요. 하면 맞아요. 좋으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짐은 차 안에 두고 발이 묶인 상황이 된 건데요.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뭐 귀적이며 우유병이며 이제 무게는 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난감한 상황에 네. 처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유, 근데 네. 이게 갑자기 왜 탁송이 취소된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배가 못 갔나? 아, 그런 기상이변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취소 공지는 탁송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제주고속에서 띄웠는데요. 제주고속.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제주고속에 항의 전화가 빗발친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제주고속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배가 바다를 운항하려면 네. 뭐 차도 등록을 하지만 더 엄격하게 등록된 배만이 바다를 떠다닐 네. 수 있잖아요. 그럼 등록을 하려면 이게 누구 배다, 지영은 배다, 이선영 배다 이게 꼭 써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영은이 이선영에게 선박을 판다. 라고 하는 이제 매각 과정이 있다면 요 등록 절차에 한 1, 2일 행정 처리 절차가 떴구나.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제주고속과 계약한 이 선박 그 주인이 팔아놓고 요거를 통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등록이 빈 이틀 예. 동안은 이 해당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주고속도 당일에 이거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리 안 알려줬으니까. 그럼 이게 뭔가 되게 중차대한 문제도 아니고 배가 절대로 뜰 수 없는 어떤 그런 뭔가 긴급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안전상에 그 행정 절차를 약간 그거를 딱 일본 말씀은 안 되죠. 요거를 딱 못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네요. 애꿎은 피해자들이 네.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아 이거 제주고속에 따질 일이 아니네 하고 상황 파악을 하셔서 이 매각 절차를 관리하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매각 절차 빨리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배를 띄워라 라고 요구를 한 어머. 뒤에 1박 2일 만에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이 배를 그냥 구 선주의 명의로 당분간 띄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운항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의 대처로 운항이 재개는 됐는데 잠깐만요. 지금 네. 채팅창에 제가 일본 말씀은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아, 여기 댓글도 다 올라오고 루카님께서 있습니다. 네, 맞추셨네요. 삐까뻔쩍님도 맞추셨고요. 네. 루카님도 맞추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피해자들이 이렇게 빠르게 요청을 해서 하루 만에 해결은 됐지만 경제적인 손실은 전혀 메꿔지지 그러니까 않는 말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안 온다고 하니까 제주도에 먼저 떨어진 분들은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고 일단 렌터카를 다시 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내 차가 또 왔어. 오고. 갑자기 난데없이 차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 렌터카를 취소하자니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고 또 차가 안 간다고 해서 여행을 취소한 분들은 또 취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여행은 뭐 망쳤고 차는 갔다고 하고 네. 내륙에서 내 차는 쓸 수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휴가 한번 가려다가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네. 뭐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아유 참.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네. 큐시트 산책에서도 이 소식을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스타벅스 다시 한번 캐리백. 조금 다른 얘기를 좀 짚고 갈게요. 네. 발암 물질 검출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네. 저도 이 서머 캐리백 받았거든요. 진짜요? 스타벅스 오. 캐리백. 마지막 날 여의도까지 가서 제가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 재고가 있다고 해서. 근데 이번 논란은 사실 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발암물질 검출된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제 뒤늦게 밝혀진 게 스타벅스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제품을 나눠줬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제기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악취가 심하다는 접수를 받고 이미 5월에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폼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네. 걸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사를 진행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에 대해서 스타벅스가 악취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악취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 악취의 기원이 그렇죠. 폼알데하이드고 이게 발암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스타벅스가 사실 본질은 커피를 그렇죠. 맛좋게 만들어서 파는 건여야 되는데 이런 굿즈 마케팅을 너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사실-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번 기회에 좀 본질에 다시 집중하는 그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네. 자, 지금까지 이아이 여행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8초 후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탑은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그 긍정 평가 드디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지 81일 만에 20%대가 됐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습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이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7%였고 잘하고 있다가 40%였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57%. 이런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여당 내 갈등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여론조사 소식부터 전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건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 아이고 제가 지난주 거 잘못 썼네요. 이거 잘못 썼고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열대야. 어제도 많이 더웠는데. 네. 덥다 더워 너무 덥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어젯밤이 서울 27.3도였고요. 오늘도 27도래요. 나흘째 열대야가 오늘로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이 내일도 계속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소나기가 온다고는 한데 더위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문제네요. 근데 지금 더 걱정되는 건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송다. 이런 상황에. 네. 송다. 내일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파로 주말에 제주, 지리산 또 전남 해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니까 피서 가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택시가 요새 계속 안 잡혀요. 엄청납니다. 지금 뭐 택시 대란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대답이 없어요. 집에 걸어갔다는 분도 저는 몇 명 많아요. 있었어요. 네, 2시간 걸어갔다고 이런 분들. 네. 근데 이게 왜 이런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알죠. 지난 4월 네. 거리두기 해제 때부터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진 그 법인 택시 기사들, 회사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먹고 사셔야 되니까 택배나 뭐 아니면 뭐 음식 배달 쪽으로 빠지셨는데 그쪽이 벌이가 가본이 더 좋으니까 택시로 안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집중 타이틀 달고 이 문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화요일, 금요일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